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체리나, 너 지금 어디니? 오늘 주말이라 집에 있지. 혹시 네 엄마 집에 들어왔니? 엄마?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짝 밖으로 나와봐. 고모 지금 땡땡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혹시나 나오다가 니네 엄마 만나면 대충 둘러대고 나와. 고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충 챙겨 입고 고모가 말한 곳으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고모가 카페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고모, 대체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뭘 봤는지 들으면 너 깜짝 놀랄 거다. 대체 뭘 봤길래 그래? 제 물음에도 불구하고 고모가 입을 굳건하게 닫은 채 주변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고모, 대체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마트에 다녀왔거든? 근데 그 근처 카페에 네 엄마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 그럼 엄마도 마트에 갔다가 카페에 간 거겠지. 근데 엄마 카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먼 바람이 불어서 카페에 갔나 모르겠네. 혹시 누구 만나러 간 건가? 고모, 설마 엄마가 카페 간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모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고모가 제 등짝을 날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설마 커피숍에 갔다고 이 난리를 피겠니? 그럼 뭔데 그래? 제 물음에 고모가 긴장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엄마가 그 카페에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마스크를 쓰고 슬금슬금 카페로 들어갔거든. 둘이 어찌나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지 나도 못 알아보더라니까. 남자? 그러니까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설마 고모 아빠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건 아닌 거지? 나는 지금 심각해서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농담할 때야. 계속해서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자 고모가 버럭한 채 노려봤기에 제가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근데 그동안 고모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그런 거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순간 고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기에 제가 마치 대사를 외듯 고모에게 말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우리 남매를 부탁한다고 했다는 말인 거잖아. 부탁만 했다 뿐이야. 내 손을 붙들고 나만 믿고 간다고 우는데 네 엄마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자식들 두고 눈을 감는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 그 심정은 엄마가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하는 거야. 알아. 그래서 고모가 이사까지 하면서 우리 곁에서 챙겨준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난 말이야. 네 엄마랑 했던 약속을 꼭 지킬 참이야. 고모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남매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고모의 사이가 좋았던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고모에게 우리 남매를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엄마가 고모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다네요. 형님, 우리 채린이랑 지성이 좀 잘 좀 부탁드려요. 형님밖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이 부심한 편이잖아요. 거기다 혹시나 그이가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자식들 눈칫밥이라도 먹을까 싶어 걱정이 돼서 눈을 감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형님이 옆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옳게 내가 책임지고 조카들 지킬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내가 맹세할게. 감사해요, 형님. 저는 형님만 믿을게요. 엄마가 힘겹게 말을 했다는데요. 며칠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고모는 마치 슈퍼우먼처럼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고모도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니 우리 남매까지 4명을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4년쯤이 지났을 무렵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새엄마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고모가 눈에 불을 켠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고모가 우려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 남매에게 헌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많이 낯설고 싫었지만 항상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고모가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물었어요. 엄마가 잘해줘? 혹시 힘들게 하진 않아? 고모, 괜찮아. 엄마가 엄청 잘해줘.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혹시나 엄마가 힘들게 하면 고모한테 무조건 연락해야 해.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번에는 엄마가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우리 엄마 예쁘다고 막 그래서 기분 엄청 좋았어. 거기다 친구들까지 집에 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줬어. 친구들이 엄마가 만든 떡볶이 엄청 맛있다고 했어. 제가 고모에게 엄마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고모가 약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듯 했고 그 뒤로는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모가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고모가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동안 마음을 놓고 있던 고모에게 그 일은 다시 불씨가 되었고 고모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했어요. 체리나,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인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니? 거기다 네 엄마 얼굴이 보통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 남자가 꼬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고모도 지금까지 봐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네 엄마랑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지.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러는 거야? 라며 고모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말에 의하면 카페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는데요. 남자의 인상이 어찌나 험악해 보이던지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거기다 엄마의 얼굴 또한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굳은 표정이었고요. 그 와중에 남자가 탁자까지 내리치며 소리쳤다네요.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겠다 그 말이지?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네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다 풀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그 가족들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참도 이해해주겠다. 네가 뒤에서 이런 짓 하고 다닌 거 알면 네 가족들도 너 같은 거 내쫓아버릴걸?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이나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엄마와 낯선 남자가 소리까지 지르며 다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그곳을 후다닥 나와버렸다는데요. 낯선 남자가 엄마의 뒤를 따라 나갔다고 하네요. 자세히 설명을 하던 고모가 제게 물었어요. 봐라, 이래도 내가 오해한 거라고 말할 거야?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하네. 거봐, 내가 볼 때는 그 남자랑 네 엄마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니까. 근데 우선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확실하지도 않은데 의심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어. 고모,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금껏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며 고모를 안정시키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다 네 엄마 얼마 전부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도 이상해. 그건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도 다 컸고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껏 일 한 번을 안 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일을 왜 하느냔 말이야. 요즘 네 엄마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몇 달 전부터 엄마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고모는 그것조차도 이상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고모가 한참 동안을 열변을 토하다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따져 묻겠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돌려보낸 뒤 집에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쉬는 날이라며. 그럼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힘들게 뭐하러 음식을 하고 있어. 괜찮아. 이게 엄마 낙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러다 엄마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그렇지. 마트 계산원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일하러 가기 전에도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 됐거든. 밥 다 돼가니까 얼른 와서 앉기나 하셔. 고모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엄마의 안색을 살폈지만 엄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고 제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같이 커피 사러 다녀올까? 다 늦은 시간에 커피는 무슨 커피야. 그냥 막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 같이 다녀오자. 라며 제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고 엄마와 단둘이 밖으로 나와서는 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오자고 했어. 할 말? 무슨 할 말? 저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고모가 아까 카페에서 엄마를 봤다고 하더라고. 고모가? 어, 엄마가 어떤 남자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걸 우연히 본 모양이야. 근데 그 남자가 엄마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엄마랑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거든. 엄마도 알다시피 이제는 나한테 엄마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엄마 손을 꼭 잡았는데요. 순간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먼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난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알아.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것만 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사실은 그 남자 말이야. 고모가 봤다던 그 남자. 말을 하기 힘든 모양으로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춘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남자, 전 남편이야. 전 남편? 엄마가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던? 근데 그 사람이 엄마를 찾아와서 왜 협박을 해? 그게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다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한테 딸이 있다고 했잖니? 근데 그쪽에서 못 만나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작년쯤 그 딸한테 연락이 왔어. 정말? 혹시 엄마 원망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눈물만 흘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라고.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아? 딸, 아니지. 나보다 언니라고 했지? 그렇지. 너보다 한 살 많지. 언니 입장에서는 엄마를 오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맙다. 언니라고 해줘서. 당연한 걸 가지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무튼 그동안 살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 낳아준 엄마가 많이 그리웠겠지. 단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구나. 세상에, 어떡해. 엄마의 말을 듣다가는 제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못해줬던 거 해주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던 거야. 간간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좀 쥐어주고 싶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니들한테 혼란 주고 싶지 않았어. 니들도 예전에 마음고생 많이 했었잖니.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제는 그 정도는 이해할 나이가 됐잖아. 근데 전 남편이 엄마를 찾아와서 협박한 이유가 뭐야? 그 인간이라면 자다가도 치가 떨릴 정도인데 내가 딸이랑 몰래 연락한 걸 알고는 쫓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잖니. 돈을? 무슨 돈을? 허락도 없이 딸을 만났다고 그 값을 내놓으라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쫓겨나듯 집 나올 때 양육비 보태줄 테니까 딸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인 거지. 아마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진 모양인데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런 사람한테는 10원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도 줄 생각은 없는데 우리 가족들 만나서 난리를 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구나. 엄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곧 언니도 만나게 해줘.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야지. 정말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제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또다시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엄마의 딸, 그러니까 언니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엄마와 떨어져 살긴 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많이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왕래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의 생부가 집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쳤고 아빠가 생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협박한 내용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자꾸 찾아와서 이러면 우리는 변호사 고용해서 법대로 처리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로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희정이는 딸이란 이유로 대학도 안 보냈다고 하던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희정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당신들이랑 같이 지낼 이유도 없고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 가보세요. 들어보니 희정이가 내내 돈을 벌어다 주다가 이제는 돈을 못 준다고 했더니 난리를 쳤다고 하던데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야? 귀한 당신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다시 한번 우리 아내랑 희정이한테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는 나도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라며 아빠가 언니의 생부에게 쏘아붙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지 생부가 뒷걸음질을 치며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을 어찌나 많이 한 것인지 아침밥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너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 나 보러 몇 번 왔었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경찰이 와서 엄마 데리고 가는 거 멀리서 봤었어. 그걸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가 죄를 지어서 경찰이 데리고 가는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했었어. 근데 동네 슈퍼 아줌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엄마가 나 보러 왔던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준 돈 전해주기도 했어. 내가 그냥 너한테 돈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슈퍼 아줌마한테 돈 맡기고 가서 그 돈으로 나름 잘 썼어. 새엄마가 돈도 잘 안 주고 그랬거든. 그때 생각이 나는지 언니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 다행히도 언니의 생부가 다시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빠가 언니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희정아, 네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다시 대학을 가보는 건 어떻겠니? 대학이요? 그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공부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렇긴 한데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새엄마한테 갖다 줘서 돈도 없는걸요? 언니가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아빠가 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돈이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가요? 그래. 희정이는 엄마가 낳은 딸이니까 이 아저씨 딸이나 마찬가지잖니.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이나 해봐. 아빠의 말에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언니가 잠시 당황하는 듯하자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엄마도 열심히 벌어서 보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봐. 그래야 엄마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나도 찬성이야. 우선 입시학원 등록하고 학원 다니다 모르는 문제 있음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이랑 과학 쪽은 자신 있으니까. 온 가족이 응원하는 모습에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뒤 언니는 입시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도 틈틈이 언니 공부를 도와줬고요. 다행히 제가 수학이랑 과학은 자신이 있었던지라 언니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 언니는 첫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뒤 언니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많이 도와주셨는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가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리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잖아. 아주 잘했다. 잘했어. 그래도 아빠가 입시학원 끝나면 데릴러도 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순간 언니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그 소리에 아빠의 얼굴이 일순간 환해져 있었어요. 희정이가 지금 나한테 아빠라고 한 거야? 네,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의 말에 아빠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쑥스러운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공부하면서 학원 끝나고 아빠랑 같이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먹은 음식 중에서 아빠랑 먹은 우동이 제일 맛있었어요. 뭐야? 그럼 그동안 치사하게 둘만 데이트했단 말이야? 제가 볼멘 소리를 하자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제가 방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언니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사실 언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지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뭔데? 언니 등록금 내라고 준비했어. 뭐? 내 등록금을? 그동안 우리가 언니한테서 엄마를 빼앗은 것 같아서 늘 미안했거든. 이렇게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사실 엄마가 우리한테 정말 잘하셨거든.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걸 언니가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언니, 이건 내 진심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가족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제 말에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도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대학 입학식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고모가 집에 찾아와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희정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 고모가 등록금까지는 못 보태줘도 너 대학 가는데 옷 한 벌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옷이요? 괜찮아요. 언니가 손사래를 치며 돈 봉투를 뿌리치고 있었는데요. 조카가 대학 간다는데 고모가 이런 것도 못 해줄까 봐 그래? 네 동생들 대학 갈 때도 고모가 옷 한 벌씩 다 해줬어. 고모가 공평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 그리고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고모가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기에 엄마가 고모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우리 조카들 잘 키워줘서 내가 더 고마워. 아무래도 그동안 엄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 미안했던 모양으로 고모가 엄마에게 미안한 듯 말을 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는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새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빠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뭐? 사기? 그렇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쫓고 있다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어.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 잘했어. 근데 진짜 낯짝도 두껍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뒤 결국에는 언니 생부가 감옥에 갔다고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언니가 꽃길만 걷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부의 TV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